9시가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리시죠? 그냥 채팅에다 쳐주시면 됩니다. 들리시는 거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제는 호흡 해부학으로 할 거고요. 뭐 호흡을 할 때 어떤 근육들이 쓰이는지, 그리고 호흡을 어떻게 운동에 이용하는지, 뭐 기본적으로 그냥 뭐 웨이트 할 때는 다들 브레이싱이나 발살바 같은 건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좀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떻게 호흡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 해부학에 대해서 시작하면은 일단 호흡을 만드는 아니면은 영향을 받는 근육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채팅에다 물어보시면 되고, 지금 PPT 화면으로 잘 보이고 계시죠? 네, 보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호흡을 만드는, 영향을 받는 근육을 이제 할 때는 1차 호흡근, 그 다음에 2차 호흡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호흡근과 2차 호흡근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1차 호흡근은 일단 횡격막 있고 그 다음에 복행근 이렇게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1차 호흡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네, 이 두 가지만 일단 놓고 얘기를 할게요. 횡격막하고 복행근 이 두 가지가 가장 1차적인 호흡근이고 뭐 여기에 뭐 늑간근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호흡을 할 때 늑간근을 컨트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횡격막 복행근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늑간근 이렇게 세 가지를 1차 호흡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차 호흡근은 호흡을 만드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차 호흡근인 거고 이게 호흡을 실제로 만드는 근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 호흡근이라는 게 있어요. 2차 호흡근은 어떤 거냐면은 호흡에 받는 근육. 이게 2차 호흡근이 호흡에 영향을 받는 근육인데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게 호흡이 안 될 경우에 강제로 호흡을 만드는 강제로 호흡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차 호흡근의 기능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2차 호흡근은 되게 많아요. 2차 호흡근은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복사근, 그냥 외복사근, 내복사근 둘 다 합쳐서 그냥 복사근이라고 할게요. 복사근, 그다음에 뭐 복직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목에 있는 사각근도 얘기하죠. 그다음에 소흉근도 그 2차 호흡근에 포함이고요. 능형근도 포함이고, 전거근도 포함이고, 그다음에 골반저근. 골반저근을 1차 호흡근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원래는 그렇게 포함시켰었는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이제 골반저근 관련돼서 논문 조금 보고 이제 자료 찾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골반저근은 1차 호흡근보다는 2차 호흡근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 골반저근을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야 골반적은 2차 호흡근이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과학적인 근거는 있거든요. 과학적인 근거가 골반저근이 호흡에 영향을 주지는 않 그러니까 호흡에 영향을 주지는 그러니까 뭐라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호흡에 필수적이진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그런 논문이 해석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둘 다 넣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넣으셔도 되고
골반적은도 오늘 조금 얘기를 하고요. 저번에 그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이제 골반적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척추 잡아주는 다혈근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호흡에 영향을 받는 거죠. 다혈근이 호흡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호흡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 2차 호흡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기초적인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뭐 복압을 만들어주는 이런 근육들이 다 2차 호흡근에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 2차 호흡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이거를 그냥 재활 운동이라고 표현할게요. 재활에서 호흡을 적용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2차 호흡근이 어, 정상 작동을 안 하겠죠. 정상 작동을 안 하겠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보이는 복사근 뭐 이런 애들, 복사근, 복직근 뭐 이런 근육들이 있어요. 내가 근데 이 근육들을 뭔가 정상 기능으로 만들고 싶어. 그쵸? 정상 작동을 하게 만들고 싶어. 그게 어떤 게 포함이냐면 뭐 타이트함을 그러니까 뭐 길이 이완, 뭐 정상 수축, 뭐 이런 것들, 이런 기능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어떤 걸 건드려야 되냐? 복사근, 복직근 뭐 이런 근육을 직접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잘 되는지부터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에서 호흡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호흡이 그러니까 2차 내가 이제 기초적으로 안정성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하는 역할이 기초적인 안정성이에요. 2차 호흡근은 기초적인 안정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기초적인 안정성을 만드는 근육을 건드리고 싶어. 어떻게든 뭔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뭐부터 봐야 된다? 호흡이 잘 되는지부터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재활이나 이런 데서 호흡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복사근, 복직근 뭐 이런 뭐 코어 좀 힘을 쓰는 이 두 근육들은 이제 브레이싱에서 쓰이잖아요. 뭐 여기 뭐 기립근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아무튼 뭐 이런 근육들을 건드리고 싶어. 뭔가 제대로 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네. 그러면 이 사람이 호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가장 좋은 것부터. 음, 일단은 할로윈과 브레이싱이 있죠. 할로윈과 브레이싱부터 먼저 보면 이제 할로윈은 보통 많이 얘기하기를 뭐 배를 집어넣는 호흡. 그쵸?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틀린 얘기고 이 그러니까 정확한 할로윈의 의미는 복행근을 이용한 일상적인 호흡, 복압의 긴장.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복행근을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흡 이렇게 힘을 주는 건 브레이싱이죠. 브레이싱은 뭐냐면 브레이싱은 배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할로잉은 배를 집어넣는 거고 브레이싱은 배를 내미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건 틀린 거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브레이싱은 뭐냐면 복사근을 이용한 의도적인 긴장, 복압의 상승.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잉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숨 쉬고 그냥 걸을 때 숨 쉬고 이런 것들을 할로잉이라고 하고요. 브레이싱은 내가 운동할 때 의도적으로 흡 이렇게 힘을 잡으면서 배를 일부러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압이 상승하는 거. 그걸 이제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거고요. 왜 배를 내밀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브레이싱을 하고 나면은 배 둘레. 이게 펜으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음. 자, 보시면은 이 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척추뼈라고 할게요. 척추뼈가 있고 배가 이렇게 둘레로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제 브레이싱 같은 걸 하면은 이 복압이 높아지면서 배를 이렇게 사방으로 밀어내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밀려나면 안 돼. 실제로 이 배가 밀려나게 되면 이건 복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복압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늘어나 버리면. 그래서 복압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배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가 그냥 뭔가 그냥 생각해 봐요. 풍선 있어요, 풍선. 근데 그 풍선에 내부의 압력을 높이고 싶어. 그러면은 풍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이게 눌러야겠죠. 약간 이렇게 눌러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원래 브레이싱을 사용하면 앞쪽에 있는 배는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옆에가 약간 빠져나오는 느낌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딱 흡! 이렇게 힘을 주면은 배 앞쪽 부분도 같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배가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그냥 우리가 흡! 하고 힘을 줬더니 배가 아주 약간 앞으로 밀린다. 그래서 뭐 배를 내미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브레이싱과 발살바. 정확한 브레이싱은 숨을, 숨을 참지 않아요. 근데 발살바는 숨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싱이 예를 들어서 한 강도가 한 50%다라고 치면 발살바는 거의 한 90에서 100%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강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원RM에 가까운 최대 근력을 낼 때는 숨을 참는 게 맞고요. 브레이싱 같이 이제 조금 가벼운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힘을 최대치로 쓰진 않잖아요. 적당히 힘을 쓸 때는 숨을 참지 않고도 배를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웨이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적정한 중량에서는 계속 호흡하면서 힘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중간이 없어. 지금처럼 발살바 밖에 못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원님한테 웨이트를 시키는데 숨 쉬면서 힘을 못 써. 숨 쉬면서 힘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싱이 없는 거야. 그냥 발살바밖에 없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복압을 만드는 방법 중에 발살바밖에 없고 브레이싱은 없어.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은 할로잉이 안 되는 거예요. 복횡근이 약한 거야. 복횡근을 이용한 일상적인 게 안 되니까. 일상적인 게 안 되니까 발살바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할로잉과 브레이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고 계시면 되는데 할로잉은 일상적인 호흡을 의미하고 브레이싱은 의도적인 긴장, 복압의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어 그래서 우리 궁금한 건 호흡으로 어떻게 어 뭐랄까 이 그냥 뭐 안정근 어 호흡이 어떻게라고 얘기할게요. 호흡이 어떻게 안정 근육을 영향을 주나 근육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능형근은요 보면은 능형근은 이렇게 뼈가 등 척추뼈가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림을 잘 못 그려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견갑골이 요렇게 있죠. 그쵸? 견갑골이 요렇게 있는 거고. 보시면 능형근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형근은 이 견갑골과 이 척추뼈와 갈비뼈에 붙어서 이 견갑골이 떨어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쵸?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갈비뼈가 있으면 견갑골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견갑골이 떨어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숨을 쉬면 갈비뼈가 어떻게 되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숨을 마시고 뱉고 할 때 갈비뼈는 벌어졌다가 들어왔다가 합니다. 뭔지 이해되시죠? 갈비뼈가 이렇게 숨을 마시면 벌어졌다가 하면 쭈그러들고 벌어졌다가 쭈그러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해요. 그쵸? 그럼 이게 갈비뼈가 있어. 공기를 마시면 갈비뼈가 이제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호흡을 마시면 횡격막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갈비뼈가 약간 벌어져요, 원래. 갈비뼈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 복식 호흡에 대한 게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호흡을 하면 배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배가.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배만 움직이는 호흡도 사실은 이상한 호흡이거든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갈비뼈와 배, 이 경계선 부분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지. 이 배 근육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 원래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윗몸 일으키기나 셋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막 200개, 300개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을 쓰는 거죠, 이것도. 근데 우리는 그 일상적인 호흡에서 원래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뭐 인대나 근막이나 뭐 연골이나 힘줄이나 이런 애들이 그냥 탄력 있게 운동을 해주는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쓴다고 어 막 무조건 좋은 거냐? 그러니까 근육을 쓰는데 정도가 있어야죠. 정도.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배만 가지고 호흡하는 것도 너무 과하게 쓰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갈비뼈가 움직여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도 하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도 하고요. 중요한 건 어디가 움직이냐죠. 이 갈비뼈 아래쪽. 그쵸?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갈비뼈를 보게 되면은 흉골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쇄골이 있고 그 아래로 이제 이렇게 갈비뼈가 있는데, 그쵸? 우리 갈비뼈 모양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요 아래, 요 아래 여기 공간 어때요, 지금? 여기 아래 공간? 안 묶여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요 아래쪽이 묶여 있지 않다는 건 어떤 의미냐? 공기를 마셨을 때 아래쪽은 옆으로 벌어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벌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라서 우리가 실제로 호흡을 할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배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갈비뼈가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가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호흡을 할 때 갈비뼈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능형근이 이 갈비뼈를 뒤에서 이렇게 들어지게끔 벌어지게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능형근이 약간의 긴장, 수축을 통해서.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봐요. 이제 근육이 하나 더 추가되겠죠. 전거근이 있죠. 능형근 요 바로 밑에 이렇게 전거근이 이렇게 견갑골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전거근이 붙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전거근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갈비뼈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걸 보세요. 호흡을 할 때 내 갈비뼈를 전거근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호흡할 때 이 복횡근이 잘 늘어나고 복횡근은 잘 늘어나고 이제 뭐 횡격막
잘 수축하고 그러면서 늑간근이 잘 벌어지면서 갈비뼈가 잘 움직이고 있어야 전거근이 평상시에도 계속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느낌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호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전거근이 기능이 이상해졌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평상시에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만한 근거가 생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으로 능형근과 전거근을 만드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 능형근 운동을 할 때, 견갑골을 후인하고 호흡을 시켜요. 이거 제가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견갑골을 후인시키고 호흡을 시켜. 그러면 어때요? 능형근이 수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계속 시키면 능형근이 점점 자극을 받아요. 갈비뼈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갈비뼈가 움직이면서 견갑골도 같이 조금씩 움직여야 돼. 그 미세한 움직임 때문에 능형근이 활성되기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느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이런 2차 안정근, 그러니까 안정 근육을 운동시킬 때는 호흡을 어떻게 하세요라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정거근 같은 경우에는 손을 머리 위로 들면 이게 견갑골을 받쳐서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거근을 잘 쓰고 싶으면 팔이 올라갈 때 호흡을 어떻게 해야 정거근이 조금 더 힘을 쓰기 편할까요? 호흡을 마셔주는 게 더 편합니다. 호흡을 마시면 갈비뼈가 올라가겠죠, 같이. 그러면서 정거근의 수축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거근을 쓰기가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거근을 자극할 수 있어요. 지금 잘 들리시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호흡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골반 적은 얘기로 가볼게요. 이걸 이제 질문이 이제 질문이 이제 월슬라이드 같은 동작에서도 흡기 마시면서 만세를 하냐? 네, 저는 그렇게 시킵니다. 팔 올릴 때 호흡 마시세요라고 하고 시켜요. 음. 그러면서 일부러 갈비뼈를 확장시키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할 겁니다. 이게 회원님한테 시켜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먼저 해보면 오 이거 괜찮은데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음. 흡기하면서 만세 시키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꿀팁인데 상체 운동할 때 호흡을 단순하게 힘쓸 때 뱉고 어, 뭐 뭐랄까 이완할 때 마셔라. 아 이거 이렇게 하시죠. 이거를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가 힘쓸 때 뱉을까? 왜 이완할 때 마실까? 왜 그래야 될까? 호흡을 왜 이렇게 하지? 이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 지식은요, 2000년대 후반에, 뭐 중후반, 우리나라에 PT 처음 들어올 때, 그때부터 있던 말이에요. 힘쓸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세요. 이거는 20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20년 전에도. 근데 이거가 지금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왜 힘쓸 때 뱉어야 돼? 왜 이완할 때 마셔야 돼? 이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힌트를 드리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저는 열린 결말 별로 안 좋아하니까 힌트를 드리면 이 갈비뼈의 움직임에 호흡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또 회원님들이 엄청 물어봐. 아니, 왜 선생님은 호흡 반대로 해요? 왜 이거는 이 운동은 왜 호흡이 달라요? 왜 저 운동은 호흡이 달라요? 당연하죠. 운동 동작마다 호흡을 맞춰야지. 운동 동작마다 움직임이 다르고 타이밍이 다른데 모든 동작을 호흡을 다 똑같이 가져가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저는 갈비뼈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합니다. 언제? 상체 운동할 때. 이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아주 좋은 뭔가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르실 거예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골반저근으로 갈게요. 예전에는 이게 골반 기저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골반저근이라 많이 하더라고요. 논문에서도 골반저근이라고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의미도 똑같죠. 그래서 그냥 맘대로 하시면 되고, 골반저근, 골반기저근, 둘 다 그 똑같은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골반저근이 호흡 근육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호흡을 뱉을 때는 이게 쪼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골반 저근이 제2의 횡격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횡격막이 올라가면 골반 저근도 같이 올라가고요. 횡격막이 내려가면 골반 저근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자 이거를 간단하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느끼게 해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골반저근이 하는 역할은 장기를 지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뇨계 그러니까 오줌 싸는 거나 그 다음에 뭐 심한 사람들은 뭐 변비가 걸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생식기 기능 문제 실제로 남자들 같은 경우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생식기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정력이 좋아지려면 케겔 운동 해야 된다가 맞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근육의 문제는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타이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골반 저근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해서 생기는 문제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다 느슨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트해서 생기는 문제는 연구에서도 거의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케이스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실금이나 뭐 관략근 조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케겔 운동, 골반 저근은 케겔 운동이 최고고요. 아직까지도 이걸 넘어서는 운동 방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케겔 운동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호흡이 안 잡혀. 이 사람 아무리 막 기초적인 코어 운동 해도 호흡을 몰라. 그런 경우에는 골반 저근이 약화되어 있어서 호흡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세요. 골반 저근의 수축이 복행근의 수축을 유도해서 실제로 흡기량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찾은 이 논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순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골반 저근은 호흡에 영향을 줘요. 근데 그러니까 호흡할 때 골반 저근이 막 자극된다. 이런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골반 저근이 너무 약하면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막 호흡을 잘한다고 해서 골반 저근이 엄청 운동되고 자극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잘 몰랐었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골반 저근이 약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운동을 시켜야 돼. 일부러. 일부러 시켜야 돼요. 케겔 운동을 시켜야 돼. 그래야 골반 운동이 골반이 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예전에 전에는 야 호흡을 골반 저근이 호흡 근육이니까 호흡을 제대로 하면 골반 저근이 운동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바뀌었어, 마음이. 골반 저근은 따로 운동을 해야 되네. 호흡한다고 골반 저근이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읽기 전에도 회원님도 운동 시킬 때 골반 저근 잡는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호흡이 너무 안 잡히면. 이 경우 호흡이 안 잡혀서 골반 저근 약화돼 있어서 운동을 그러니까 골반 저근이라고 할게요. 골반 적은 수축을 유지하고 호흡을 시키는 거를 이제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호흡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일부러 케겔 운동 하듯이 골반 저근을 수축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들 이제 따라해 보세요. 이제 보고 계시거나 이제 조금 집중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케겔 운동 해보세요. 엉덩이를 조여요. 그 다음에 숨을 쉴 거예요. 그러면은 호흡 깊게 할 수 있나요? 호흡 엄청 짧게 짧게 해야 돼요.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느껴지셨죠? 골반 저근을 수축하면 이 흡기 호기량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흡기량이 감소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횡격막의 움직임이 감소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로잉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죠. 브레이싱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복사근의 긴장을 안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와 가까워져요? 복횡근의 긴장과 가까워져요. 왜냐면 나는 배에는 힘이 안 들어갔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골반 저근을 수축해 놓고요. 한번 숨 쉬어보세요. 그러면은 깊게 호흡 못 해. 그 대신 어떤 게 느껴지냐? 배가 움직이는 게 다 느껴져.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앉으시거나 뭐 엎드려 계시거나 뭐 어떤 자세든지 이게 힘을 줘놓고 호흡을 해보세요. 그럼 기가 막히게 복행근이 다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다른 호흡 운동이랑 섞어 봤는데 바로 압니다. 엄청 빨리 인지해요. 이게 그 복행근이나 이런 거를 자극시키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케겔 운동을 유지한 상태로 호흡을 시켜요. 그럼 이런 거 있죠. 케겔 운동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그 요령을 찾아서 케겔 운동 시켜야 돼요. 뭐 앉아서 시키건 엎드려서 시키건 이거 둔근 말고 골반적인 수축의 느낌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를 참 말로 설명하기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큐잉이 똥구멍에 힘 주세요 큐잉이 있죠. 둔근 말고 골반 저근의 수축 느낌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그 항문 똥구에 힘 주세요. 그 얘기죠. 관략근에 힘 주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케겔 운동이에요. 엉덩이 힘 주는 게 아니에요. 그쵸? 똥구에 힘이 딱 들어가면 그게 케겔 운동이에요. 그거야. 엉덩이 힘 주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둥근 수축이 둥근 수축이 아니라 똥꼬 수축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회원님들한테 똥꼬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관략근 아시겠죠? 관략근 수축이에요. 그리고 이 케겔 운동을 할 때 어떤 그 주의사항이 있냐면 허벅지나 둔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막 다른 부분에 너무 긴장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숨을
쉴 수, 숨을 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준 상태에서 숨을 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에요. 지금 위치 보세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연결이에요. 이 골반 저근이 감싸고 있는 게 이제 이 똥구 쪽부터 해서 다라고. 알겠죠? 이 똥구 쪽부터 해서 다입니다. 싹 다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회음부 쪽, 그러니까 한번 힘 줘보세요. 힘 줘보시면은 그 전립선 쪽에도 힘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관략근에 힘 딱 줘봐요. 그러면은 똥구에만 힘이 들어가나요? 관략근에만 힘이 들어가요. 전립선 쪽에도 힘 들어가지 않나요? 한번 느껴보세요. 힘 딱 주세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전립선 있는 쪽에도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골반적은 한번 관략근 수축하면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다. 싹 다. 여기 이제 항문 쪽, 요 생식기 쪽, 한 번에 한 번에 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나눠서 수축할 수 없어. 그 정도로 컨트롤이 되는 사람은 제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들은 그게 되나? 그러니까 안 될걸요, 잘. 한 번에 수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관략근에 힘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뭘 시킨다? 호흡을 시킨다. 이게 핵심이죠. 그 상태에서 호흡을 시킨다. 근데 어떻게 된다? 숨을 짧게 짧게밖에 못 쉰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복행근의 수축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골반 저근을 이용해서도 호흡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골반 저근 알아보면서 도움이 많이 됐네요. 이 골반 저근의 수축이 복행근의 수축에 영향을 주는 게 실제로 있고, 그러면 호흡을 짧게밖에 못 하는 게 맞는 거고, 뭐 그거를 제가 이제 적용해봤을 때 다른 운동이랑 연결하기가 쉽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골반 적은 내용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음.